자, 그러면 우리 아까 행정절차법에 모든 행정작용을 하는 절차를 다 규정해 놓은 게 아니고 5가지 작용을 하는 절차에 대해서만 규정해 놨어. 5가지 저기 처분이라는 작용하는 절차 지금 했지? 그 다음에 국민이 신고를 해오면 신고 처리하는 절차, 신고에 관한 절차. 그 다음에 행정기관의 대통령령, 뭐 총리령, 부령, 응? 이런 행정기관이 법을 만들 때 예고하는 절차, 국민한테. 그 다음에 국민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뭐 언제부터 어디까지 도로 통행이 금지된다든지, 그지? 뭐 또는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잖아. 뭐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뭐 코로나 수도권은 3단계다, 응? 4단계다. 그러면 수도권에 있는 영업소는 뭐 몇 명까지만 뭐 같이 합석이 허용되고 몇 시까지만 영업을 해. 이거 업소들한테 개별적으로 통제 안 한단 말이야. 응? 그냥 공고하는 형식으로 하지, 그지? 처분하는 방식이 그 의무부가 하는 거야. 행정명령 내는 게 의무부, 행정상 의무부가 하는 거야. 공고 방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걸 하기 전에 미리 또 보도를 통해서 예고를 해. 이런 거 할 예정이다, 그지? 그 예고를 미리 하는 거. 예고를 하는, 이거 법을 만들 때도 예고를 하는 이유는 뭐야? 이거 국민들부터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서, 응? 이런 예고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앞서 보면 행정지도, 응? 이게 5가지 작용하는 절차. 자, 그러면 신고는 뭐 거의 시험에 여기서 따로 내지는 않습니다. 자, 우선 중요한 거, 우리 신고가 2가지로 나눠지지. 행정위원회 수리를 요하는 신고와 행정위원회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이렇게 2가지 종류로 나눕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절차법은 그 중에서 행정기관의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즉 자기완결적 신고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만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럼 다른 말로 하면,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관해서는 규정을 안 해놓고 있다는 뜻이에요. 응? 신고 중에서도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절차에 대해서만 규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거기 적용 대상이라는 데를 보면, 자, 법령에서 뭐라고 되어 있대? 행정기관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만 하면 신고 의무가 끝나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거. 이 말 뜻이 뭐야? 행정위원회 일정한 사항을 신고서 제출만 하면 신고의 의무 끝나는 사항. 그런 신고가 무슨 신고야?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란 말이야. 그러니까 법에서 이제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신고를 담당하는 행정청은 뭐래? 읽어와 그냥. 신고에 필요한 서류, 접수기관, 그 밖에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해놔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리고 국민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이거 별거 없어. 응? 이때 이제 2번째 게 중요해. 신고의 요건 및 효과. 그치? 그러면 1항에 따른 신고가 무슨 신고였어?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였지? 그럼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가 밑에 3가지 요건. 이게 3가지가 다, 이걸 형식상의 요건이라고 한다고? 기재사항에 의미 없고, 구비서류 갖췄고, 그 밖에 법이 요구하는 어떤 형식적 요건에 합치되면, 그런 신고서가 제출이 되면, 즉 첫째 줄 끝에 그러한 요건을 갖춘, 여기서 요건이 형식적 요건이에요. 형식적 요건. 그런 요건을 갖춘 신고서가 접수기간에 도달만 되면 행정기관이 수리를 해주든 안 해주든 신고 의무 이행된 거로 본다. 응? 이게 바로 자기완결적 신고, 수리하지 않는 신고에 관한 사항이지.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 첫째 끝에 신고서가 접수기간에 도달한 때, 응? 그리고 시험에 쓰였는데 화살표. 분명히 법은 기재사항, 구비서류, 그 밖의 형식적 요건에 맞으면 된다, 이렇게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실체적으로, 그러니까 내용까지 적법해야 된다, 그 얘기는 아니라, 응? 그래서 내용까지 신고서에 기재된 사항이 진실일 것까지 요하는 건 아니다. 응? 예를 들어서 우리 애가 있는데 내가 착각을 해가지고 출생신고를 했는데, 애가 태어나서 출생신고를 했는데 출생일을 착각을 해서 10월 9일날 태어났는데 9월 9일날 태어난 걸로 출생신고를 잘못했어. 기재사항에 흠이 있어, 그치? 그렇다고 해서 그 내용이 진실하지 않더라도 출생신고는 일단 끝난 거야. 나중에 이걸 다시 정정할 수는 있겠으나, 그치? 응? 이거 출생신고에서 다 등록이 다 신고가 끝난 뒤에 나중에 이거 정정하려면 법원에 신청해서 변경 허가를 받아야 돼. 그거 갖다 내야 구청에서 바꿔줘요.
근데 그렇게 복잡한 절차는 아니야. 간단해. 응? 근데 그러니까 내용까지 꼭 진실해야만 신고가 된 건 아니다. 그지? 그 기재사항 쓸 거 다 쓰고 구제로 갖추고 기타 형식적인 요건 갖추면 신고서 내면 신고 의무는 끝난 거다. 그지? 자, 내용까지 진실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신고서 제출되면 이것도 아까 신청 허가내달라 뭐 신청하는 것도 그렇지만 신고서 제출받고 행정기관이 접수를 받아보니까 어떻게 돼? 어이구 뭐 기재사항 빠졌네? 구제로 못 갖춘 게 있네? 어떻게 돼? 신고를 바로 반려하면 안 된다. 거부하면 안 된다. 뭐 해야 돼?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을 먼저 요구하고 보완 안 하면 그때 거부해야 된다. 그지? 그거는 항상 신고든 신청이든 같은 논리예요. 그죠? 우선 공무원 측에서 할 일은 보완을 먼저 요구하는 거. 그지? 자, 그 다음에 그 외에는 뭐 할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입법예고. 그리고 행정상 입법예고. 자, 첫째 좀 밑줄쳐주세요. 법령 등을 뭐 제정할 때도 개정할 때도 폐지할 때도 그치? 여기서 말하는 입법이란 말 속에는 제정할 때도 국민한테 예고하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대통령령을 새로 제정할 때도 예고하고 있던 법을 개정할 때도 예고하고 폐지시키려고 할 때도 국민한테 미리 예고를 해야 된대요. 응? 제정할 때만 하는 게 아니야. 예고를 합니다. 이유는 뭘까? 널리 관심 있는 국민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한 거죠. 그러면서 예외가 있어. 다음 페이지. 다음에 5가지 경우에는 예고를 안 해도 된다. 5가지 예외 사유 있지? 이것도 체크해야 돼. 그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3번이에요. 3번. 응? 야, 제정 개정 폐지하려는 그런 법의 내용이 3번 뭐야? 아, 3번이 아니구나. 2번이다. 아, 내가 이거를 왜 그러지? 자꾸 2번. 그 내용이 상위법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내용의 법일 때, 응? 이런 경우는 새롭게 국민의 권리 의무 관련 사항을 정하는 건 아니지? 새로운 국민의 권리 의무를 정하는 건 아니고 그냥 상위법을 현실에 적용, 집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그런 것일 때는 국민한테 예고를 미리 안 해도 된다. 응? 그거 외에는 신속, 그죠? 그러니까 첫째 끝에면 입법에 긴급할 때, 그지? 예고하지 않을 때, 긴급할 때. 그리고 3번, 국민의 권리 의무 일상생활 관련 없는 내용의 법일 때도 이거 상식적으로 예고 안 해도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4번, 야, 법에 그냥 중요한 의미도 아닌 거, 그냥 문구만 바꿔 개정이라고는 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 옛날 말에 무슨 당해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당해 처분이 뭐 어쩌고저쩌고. 당해라는 말은 오늘날 잘 안 쓰잖아. 우리 쉬운 말로는 해당 처분, 그럼 더 쉽게 알았잖아. 그 글자를 법의 문구를 바꾼다. 당해를 해당으로 바꾼다. 개정은 개정이지만 내용이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 좀 더 쉬운 용어로 바꿨잖아. 이런 거는 개정하겠다고 예고를 안 해도 된다는 거야. 그지? 그래서 단순한 표현, 글자, 자꾸 변경하는 경우 등 예고가 필요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거. 그 다음에 5번. 법을 제정 개정하는데 미리 이런 법 만들겠다고 예고하면 공익을 크게 해칠 경우. 그지?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 무슨 법을 만들겠다. 근데 무슨 예를 들면 세금을 이렇게 어떻게 많이 올리는 내용으로 법을 만들겠다. 아니면 자동차를 사면 세금을 왕창 물리는 거로 법을 바꾸겠다. 그럼 법 바뀌기 전에 뭘 살라고 난리를 칠 거 아니야, 다. 그치? 응? 그럼 혼란이 생길 거잖아. 그런 때는 미리 예고 안 할 수도 있다. 응?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중에 제일 많이 나온 건 2번이라 했어. 그치? 이런 거는 이럴 때는 예고하지 않아도 된다. 5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3번째, 입법 예고 권고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 업무에 관해서 부령을 제정해. 그치? 근데 이거 예고해야 되는 거야. 근데 예고를 안 하고 법제처에다가 이렇게 이런 법 만들어 법제처 심사 거치게 돼 있지. 근데 법제처에 제출이 왔어. 그럼 법제처 장관이 보건데 이거 미리 입법 예고 절차를 거치고 법제처에 심사해달라고 들어와야 되는 건데 예고를 안 거치고 왔네? 그럼 법제처 장관이 2가지 중에 하나를 할 수 있대. 국방부 장관이 이거 미리 예고해야 되는 겁니다. 국민한테 예고를 하세요. 하거나 아니면 법제처장이 직접 국민한테 예고할 수 있다. 응? 읽고 지나가면 돼. 응?
그러니까 제2법 예고, 입법 예고를 했는데 이렇게 법을 만들겠다, 개정하겠다, 뭐 예고를 했는데 나중에 또 했어. 추가적으로 뭔가 다시 법에 더 추가할 내용이 있다든지, 그래서 그 추가할 내용이 중요하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돼? 입법 예고 했어도 한 번 더 또 다시 입법 예고 해야 된다는 거지. 그걸 제2법 예고라고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변경이 있을 때. 자, 그 다음에 예고 방법 1번 뭐야? 행정청은 밑에 42조 예고 방법. 행정청은 법안의 취지, 주요 내용 내지는 전체 법 문장 전체를 뭐야? 공고해야 되는데, 예고하는 방법이 널리 공고를 하고 추가로 인터넷이나 신문 방송 등도 공고할 수 있다. 뒤에 거는 할 수 있다니까 꼭 안 해도 되고 반드시 공고는 하래. 응? 그런데 1번 거기 1호 법령의 입법. 법령이면 국가기관이 만드는 법이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응? 법령안을 입법 예고할 때는 국가가 발행하는 신문, 관보 및 법제처 정보 시스템, 응? 우리 법제처에 국가법령 정보센터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법 찾아보려면 거기 들어가면 다 나와. 응? 이제 거기다가 예고를 하라고 돼 있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 조례 규칙 같은 자치법규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신문 공보를 통해서 공고를 하래. 응? 별 특별한 건 논점이 없습니다. 응?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국가기관이 만드는 법 같은 거는 국가가 발행할 관보 아니면 법제처 시스템에다가 공고를 하고, 응? 그 다음에 두 군데다 하네. 관보에다가 하고 또 법제처 시스템에도 뭐 미시니까 두 경우에 다 하라는 거지. 두 군데다, 그지? 또는이 아니라, 응? 두 군데다 다 해라. 그 다음에 자치법규인 조례 규칙, 이거는 지방자치단체 발행하는 공보에다가 공고를 해라. 이렇게 나눠져 있죠. 이것도 1호, 2호가 예전에는 없던 게 이렇게 세분화돼서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이 키워드가 대통령령이에요. 대통령령을 입법 예고할 때는 모두 하래. 뭐까지 하래? 국회 상임위원회 제출까지 하래. 응? 근데 행정기관이 만드는 법에 총리령, 부령, 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 조례 이런 거는 국회 상임위원회 제출 안 해도 된다는 얘기지. 오직 대통령령만, 응? 총리령, 부령은 아니고, 그 점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뭐 특별한 건 없어. 자, 밑에 예고기간 숫자 암기해야 된다. 얼마 동안이나 예고해야 되나? 국가가 만드는 법은 뭐야? 최소한 40일 이상. 응? 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 법, 응? 자치법규는 20일 이상. 좀 구분해놨죠? 40일, 자치법규는 20일 이상. 그리고 예고하는 이유는 의견을 들어보기 위한 거잖아, 국민의 의견을. 그래서 1항 보니까 누구든지야, 누구든지, 응? 그 법안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든 아니든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외국인도 다 해당이 됩니다. 누구든지 예고된 법안에 대해서 자기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응? 미성년자든 이런 거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그리고 3항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이를 존중해서 처리하고, 특히 4번 뭐까지 해줘야 돼요? 응? 제출된 의견의 처리 결과까지 통지해 주도록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응? 행정청은 제출받은 의견에 대해서 의견 줘서 고맙습니다. 응? 제출의 의견을 반영해서 법을 이렇게 고치기로 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그 제출된 의견은 이러저러한 이유로 반영이 어려워서 결국은 반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어쨌든 처리 결과를 통지해 주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의무사항.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공청회. 이 법안에 대해서 예고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대. 그럼 공청회는 아까 공부한 그런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되죠. 자, 그 밑에 판례. 국가기관이 만드는 대통령, 총리령, 부령 법규명령이 개정이 됨에 있어서 입법 예고를 안 했다 그래서 그게 뭐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없다는 게 과거의 판례야. 응? 입법 예고를 절차를 안 거치고 법을 제정했다 그래서 무효까지는 아니다. 응? 법이 이거 하니까 예전 일이 생각나. 아주 한참 전에 있는데 라디오 방송에서 이거에 대한 그 라디오 방송 사회자가 이제 뭘 이제 청취자들에게 이제 답변을 해달라고 요구하냐면 지금 정부에서 대통령령을 고쳐가지고 찜질방 있잖아. 찜질방에 청소년들 밤 10시 이후에는 출입 못하게. 응? 그렇게 개정을 하려고 하죠. 그 전까지는 뭐 시간 제한 없이 청소년들 찜질방 24시간 하잖아. 거기서 잠도 자고. 응? 24시간 운영하니까 그래서 이제 청소년들이 물론 좋은 목적으로 이용하기도 하지만 막 가출한 청소년들이 집 나와가지고 막 그 떼거지로 막 몰려다니면서 찜질방에서 막 거기서 막 서로 떠들고 막 지네들끼리 놀고 막 눈살 찌푸리게 하는 행동들을 많이 한다. 응? 막 이래가지고 그거에 대한 규제 목소리가 컸나 봐.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령을 고쳐서 청소년들은 밤 10시 이후에는 찜질방 출입 금지. 그리고 보호자랑 같이 온다든지 그럴 때는 예외적으로 허용. 이런 식으로 개정을 하겠다 하고 이제 예고를 한 거야. 그 예고한 거 갖고 라디오 방송에서 이제 그 사회자가 이거에 대해서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응? 뭐 이런 거를 청취자들한테 물어본 거야. 의견 달라고. 응? 그래서 이제 주로 나이 드신 사람, 나이 든 분들은 다 찬성. 그 10시 후에 청소년들 그렇게 찜질방 들어오게 하는 거 찬성. 금지하는 거 찬성. 응? 개정하는 거 찬성. 근데 또 청소년들은 그나마 갈 데도 없는데, 응? 그나마 그래도 찜질방에라도 가서 좀 스트레스를 풀는데 그마저도 못 가게 하냐? 응? 청소년들은 반대. 뭐 이렇게 이제 주로 의견이 그렇게 나뉘더라고. 세대별로. 내가 라디오 방송을 들어본대 운전하고 하면서. 근데 결론은 뭐 하여튼 개정이 됐지. 그래갖고 지금 못 가잖아. 밤 10시 후에 청소년들은 출입 못해. 보호자 동반하지 않고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행정 예고라고 있어. 거의 시험에 안 나오고 여기 그냥 읽어봐. 자, 원칙에 그 밑줄 보세요. 행정청은 정책, 중요한 정책, 중요한 제도, 그 다음에 계획, 행정계획, 그지? 계획, 이거를 수립 시행하거나 변경하려면 국민한테 미리 예고를 해야 된다. 응? 근데 얼마 동안 예고하냐면 20일 이상 예고해요. 밑에 규정이 있어. 20일 이상 예고하는데 다만 4가지 경우에 해당할 때는 예고하지 않을 수 있다. 응? 그래서 뭐 긴급한 경우지? 긴급. 그 다음에 법령을 단순히 집행을 위한 경우,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련이 없는 경우, 미리 예고라면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거의 아까 행정 입법 예고하고 뭐 비슷한 사유네, 그지? 굳이 따로 외우진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어떤 사항이야?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나 제도. 예를 들면 뭐 입시 제도를 변경하려고 한다. 그럼 국민한테 미리 실시하기 전에 예고를 해서 의견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거지. 응? 그래서 그게 행정 예고야. 그런데 예외 밑으로 나가면 미리 예고를 하면 공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예고를 안 할 수 있다. 뭐 그냥 한번 읽고 지나가면 될 거야. 응? 자, 예고 방법은 뭐 다양한 방법으로 하래요. 응? 관보, 공보, 인터넷, 신문 등을 방송 등을 통하여 이렇게 먹고 그 외에는 입법 예고에 관한 여러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 그래서 별거 없어. 그래서 내지도 않아. 예고 기간만 유예인데 행정 예고에는 최소한 며칠 이상 예고하래. 응? 첫째 그때 20일 이상. 응? 그리고 맨 밑에 보니까 또 최근에 추가된 조항인데 행정청은 매년 자기가 행한 행정예고 실시 현황과 그 결과에 대한 통계를 작성하고 이를 관보, 공보, 인터넷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널리 국민에게 공고해야 된다. 응? 이게 새로 조항이 들어갔어요. 뭐 그냥 읽고 지나가도 돼. 어디 특별히 암기할 상황은 아닙니다. 자, 다음 페이지. 행정지도는 바로 지난주에 공부했었어. 그지?
그래서 그냥 읽어본 행정지도 목적 달성을 위한 지도란 이런 거다. 국민한테 지도, 권고, 상담, 조언하는 거다. 그지? 이렇게 지나가고 원칙은 필요 최소한 만큼 하고 강요하면 안 되고 안 따랐다고 불이익 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지도를 할 때는 세 가지. 취지와 내용과 신분 밝히고 해야 된다. 또 지도는 꼭 문서로만 해야 되는 게 말로도 할 수 있다. 근데 말로 한 경우 상대방이 문서로 해달라고 요구하면 직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문서로 해줘야 된다. 이렇게 있고 또 지도를 받은 상대방은 행정기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지도를 행한 행정기관에 자기 의견을 제출할 권리가 있다. 그지? 그 다음에 똑같은 내용의 지도를 수많은 수만 국민을 대상으로 할 때는 그 공통적인 내용을 국민한테 공표해야 된다. 응?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거 다 공부했지? 그러면 마지막 기타라고 해서 행정 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과 절차를 마련해서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 전자적 정책 토론. 그러니까 온라인 방식으로 정책에 관해서 토론을 활발히 활성화시켜라. 그런 얘기입니다. 노력해라. 응? 그리고 비용 부담은 체크. 비용 부담은 행정 절차에 드는 비용은 누가 부담한다? 행정청이 부담한다. 그러니까 아까 행정청이 청문을 진행한다든지 공청회를 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비용은 행정청이 부담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 공청회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그 공무원 시험 과목을 이렇게 바꾼다. 시험 과목을 개편한다. 이러면 공청회를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공청회 실시 세 가지 경우에서 법에서 하라고 되어 있는 경우,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다음 무슨 저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30일 이상의 당사자들이 공청회 열자고 신청하는 경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험생인데 이제까지 무슨 과목으로 공부를 하는데 어떤 과목으로 개편을 하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관심 있으면 공청회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열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435쪽에 문제 마지막. 그러면 우리 쭉 봤는데 행정 절차법에 보니까 뭐라고만 다 규정이 있냐면 할 때는 불이익 처분할 때는 원칙이 사전 통제해야 된다. 의견 제출 기회를 줘야 된다. 해야 된다. 절차 거쳐야 된다. 이렇게만 돼 있지. 만약에 그런 절차를 안 거치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는 아무 규정이 없어. 그렇지? 응? 네. 자, 그와 관련해서 1번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 사유 여부. 그지? 거기 문장 두 줄 읽어봐. 우리 행정절차법은 무슨 절차를 거쳐서 해라. 불이익 처분할 때는 어떻게 해라. 이렇게만 했지. 절차를 안 거치고 행한 조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는 아무 규정이 없습니다. 응? 그 절차 하자 있는 행위의 효력에 관해서는 아무 규정이 없다. 응? 그런데 쌍가루 1번 예외적이지만 1번 중에 키워드가 있어. 하나, 행정기관이 무슨 조치를 하면서 법이 정한 절차를 안 거치고 하면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규정을 둔 예가 있어요. 그럼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지. 그래서 이제 공무원한테 징계 처분, 공무원을 징계할 때 징계받을 공무원에게 변명할 게 의견 진술기 안 주고 징계 결정 내리거나 또 징계를 받은 사람이 소위 행정심판에 해당하는 소청이라는 걸 제기해. 소청을 제기했을 때 소청심사위원회가 의견 진술, 변명할 기회를 안 주고 결정하면 무효라고 명시했어요. 이렇게 절차를 안 거치고 하면 효력이 어떻게 된다고 규정을 둔 아주 드문 예야. 그래서 요거는 외워야 돼. 1번 국가공무원법에 공무원법, 법이 중요한 거야. 공무원법에 공무원한테 진술 기회를 줘야 돼. 마지막 줄. 공무원이 자기를 변명할, 의견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않고 내린 결정은 뭐라고 돼 있다고? 무효. 응? 무효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 몇 차례 냈는데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내. 무효라고 명시해놨어요. 그런데 이런 예는 아주 드물어. 거의 대부분의 법들은 행정절차법도 그렇지만 무슨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된다고만 해놨지 안 거치고 행한 행위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규정이 없어. 규정이 없을 때는 판례와 학설에 의해서 해결해야 돼. 그치?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이제 법에 명문 규정이 없는 경우 이때 명문 규정이 없는 동그라미 3번 1번, 2번 놔두고 3번 가면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판례가 중요한 거지. 자, 우리가 기속행위든 재량행위든
절차를 안 거치고 하는 행위는 내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절차 안 지킨 것만으로도 위법이다. 응?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도 절차를 안 거치고 한 것만은 그것만 가지고도 독자적으로 위법이라고 본다. 응? 그러니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봐. 뭐라고 보냐면 어떤 사람이 어떤 업자가 청소년에게 술 팔은 게 분명해. 술 판 사실은 분명해. 그래서 거기에 아무 문제 없는 적법한 조치인 3개월 영업정지를 내렸어. 그러면 위반이 분명하고 3개월 영업정지 처분 내린 거 내용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하자가 전혀 없어. 하지만 영업정지 처분하려면 사전에 통지하고 의견 청취를 거쳤어야 돼. 그걸 안 거치고 그냥 영업정지 난 거야. 그러면 내용적으로 문제 없더라도 절차를 안 거친 것만으로도 그 영업정지 처분은 위법이다. 취소 사유야. 취소를 면할 수 없다는 거야. 응? 그게 이게 여기서 말하는 절차상 하자만 있어도 내용에는 문제가 없더라도 절차만 못 갖추고 요건을 못 갖췄어도 그것만으로도 위법 사유로 인정한다. 응? 그지?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서 그 행정기관이 한 처분이 재량행위든 기속행위든 그건 상관없어. 이제 주로 문제가 많이 되는 건 기속행위가 논란이 많이 됩니다. 왜냐면 기속행위는 아까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 누가 뭘 위반하면 반드시 허가 취소해야 된다. 예를 들면 우리 아까 뭐였지? 우리 배운 것 중에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했는데 거부해 운전자가 그러면 어떻게 돼? 운전면허 반드시 취소하도록 돼 있어요. 기속행위로 규정해놨어. 그런데 그러면 음주 측정 불응자가 적발됐다. 그러면 이제 경찰관이 뭐 있어? 당신 음주 측정 불응이기 때문에 면허 취소할 법 몇 주에 따라 면허 취소할 예정입니다. 사전 통지서 보내. 그리고 의견 듣고 그다음에 면허 취소 처분 나가야 되는 거야. 그지? 불이익 처분 아니야. 면허 박탈하는 거니까. 근데 반드시 측정 불응이면 면허 취소하도록 기속행위로 돼 있다 해도 그런 절차를 안 거치고 면허 취소했다면 그것만으로도 또 위법이다 이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 대해서 비판하는 학자가 있어. 뭐냐면 야 이건 아니 법이 정한 요건에 대한 반드시 하게 면허 취소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절차를 안 거치고 했다 그래서 그런 위법이다. 취소 다시 해. 그럼 행정기관 다시 해. 경찰 다시 해서 어떻게 돼? 응? 이제 음주증 불응했으니까 이제 면허 취소할 예정이면 사전 통지서 보내. 상대방이 이러쿵저러쿵 변명하겠으나 아무것도 들어줄 게 없는 거야. 너무 위반이 명명백백해서. 그러면 어차피 똑같은 면허 취소지 어차피 나가는 건데 그걸 뭘 절차만 안 지켰고 내용은 아무 문제 없는 건데 절차 좀 안 지켰다고 내용에 문제 없는 걸 취소시키고 다시 하게 하면 시간 비용만 낭비하는 거 아니냐. 뭔가 바뀔 가능성이 있는 절차를 다시 지키면 바뀔 가능성이 있는 재량권이 부여된 행위는 재량행위는 그래도 절차를 다시 지켜서 하게 하면 의미가 있다 바뀔 수도 있지만 기속행위는 내용이 틀림없다면 바뀔 가능성이 없다. 절차 지켜서 해도. 그러니까 기속행위는 절차만 안 지켰다고 위법으로 보지는 말자. 뭐 이런 주장이 있어요. 그래서 학설 얘기한 거야. 거기 동그라미 2번에서 기속행위 설명한 거야. 여러분 참고로 읽고. 그러나 중요한 거는 시험에 중요한 건 우리 판례는 재량행위든 기속행위든 가리지 않고 내용에 문제 없어도 절차만 안 지키고 했어도 그것만으로도 위법이라고 인정한다. 이게 중요해요. 그럼 판례를 확인해 보자. 1번에 보면 전체 줄에 뭘 안 거쳤대? 청문 절차를 안 거쳤다 해도 뭐야? 전혀 안 거쳤거나 거쳤다 해도 그 절차를 제대로 안 거쳤어. 그지? 그러면 설령 두 번째 줄에 보면 가사, 영업정지 등 사유가 인정된다. 그럼 무슨 말이야? 영업정지 시킬 위반 사유가 분명하더라도, 그지? 그리고 영업정지는 내용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절차를 안 거쳤거나 제대로 안 거쳤다면 그것만으로도 위법이며 취소될 수밖에 없다. 내용이 적법이라도 절차만 안 거쳐도 위법으로 본다는 거죠. 다 그런 취지입니다. 자, 2번은 행정계획에서 도시계획법이나 대통령이 정한 공람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도시계획 변경 결정은 위법이며 취소 사유다. 자,
공람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도시계획 변경 결정은 위법. 또 3번 영업정지 처분할 때 왜?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응? 그러니까 여기 거치긴 거쳤지, 청문을 거쳤는데 5일 전에야 청문 통지서 보냈대. 그지? 절차 제대로 안 거쳐서 위법이다. 그지? 4번도 같은 취지잖아. 등록 취소시킬 수 있는 사유가 분명히 존재해도 등록 취소할 때 거쳐야 될 절차를 제대로 안 거치고 등록 취소시켰다면 그것만으로도 위법이다. 다 절차 안 지킨 것만으로도 위법이라는 거지. 내용 위반 사유 분명하고 내용상 아무 문제가 없더라도 다 그런 취지입니다. 다. 응? 자, 다음 페이지 판례 6번 중요합니다. 6번에서 단어 공적상 내가 일부러 한자로 써놨어. 원래 판결문에는 한자가 없습니다. 응? 그리고 공적상이라는 게 뭐야? 과거에 훈장 받고 표창 받고 이런 거, 응? 이게 공적상입니다. 공 세운 거. 그러면 공무원이 뭘 잘못해가지고 징계를 받게 됐어. 근데 과거에 훈장 받고 표창 받고 뭐 이런 거 공 세운 게 있으면 그걸 보고 징계를 감경해 줄 수 있게 돼 있어요. 응? 그러면 징계위원회가 징계 결정을 내릴 때, 심사에서 결정할 때 해당 징계받을 공무원한테 과거에 뭐 이거 공적 있으면 그 자료를 제출하라 해가지고 제출받아 그걸 고려해서 징계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그걸 제출을 받지 않고 그걸 고려하지 않고 결정한 건 그것만으로도 위법이다. 설령 최종 내린 징계 처분이 뭐 감봉 3개월 이렇게 해서 징계 처분이 내리는데 그 징계 처분의 내용은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절차를 제대로 안 거친 것만으로도 징계 처분은 위법이다. 응? 공적사항 뜻 알겠죠? 응? 자, 그 다음에 다 그런 얘기야. 7번은 했어 이미. 환경영향평가를 전혀 안 거쳤는데 사업 승인 내준 건 위법이며 이건 무효라고까지 했다는 거 배웠죠? 그리고 8번도 했어. 8번은 환경영향평가를 거치긴 거쳤는데 다소 부실하게 좀 거쳤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사업 승인 처분이 바로 위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응? 다만 부실하게 거친 정도가 아예 환경영향평가를 전혀 안 거친 것과 마찬가지 정도다. 이럴 때는 이제 그 사업 승인 처분을 위법이라고 볼 거지만 그럴 정도가 아닌 한은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런 내용이 있고, 자 9번 중요. 자, 민원 사무를 처리하는, 우리 이것도 공부했었다.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를 시행하는 절차의 일환으로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면서 민원을 신청한 사람에게 그 회의 날짜를 통보를 안 해줬어. 그래갖고 그 신청한 사람이 민원조정회의에 참석을 못했어. 그래갖고 자기가 뭐 어떤 제출할 자료 이런 거를 못 냈다 이거야. 응? 근데 어쨌든 민원인이 신청한 거 최종적으로 시장이 거부하는 처분을 했어. 그치? 그러면 결과는 이런 거야. 이 핵심은 두 번째죠. 민원인에게 민원조정회의 회의하는 일정을 통지하지 않았다. 이게 문제야. 응? 통지하지 않고, 그러니까 민원인이 이제 참석도 못하고 뭐 자료도 못 냈지, 그지? 그런 상태에서 민원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내린 거야. 그랬다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는 마지막 주, 원칙적으로 넷째 주, 그 거부 처분에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정도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게 원칙. 응? 여기 두 문장입니다. 다만 뭐야? 두 번째 문장은 다만 행정청이 한 거부 처분이 재량행위인 처분인데 이때 민원인이 일정을 통보하지 못해서 민원조정회의에 출석을 못하게 돼서 마땅히 그 의견을 들어보고 고려해야 될 요소가 전혀 고려되지 않거나 이런 채 누락된 채 거부 처분이 행해진다면 이때 한해서는 재량권 일탈 남용 것으로 위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앞에 문장은 단지 출석 안 했는데 거부 처분했다는 것만 그거는 바로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흠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거 하나. 하지만 재량 처분일 때 이렇게
고려해야 될 중요 사항이 누락되게 됐다면 그런 결과가 된 거라면 그때 안에서는 위법이라고 볼 수 있다. 응? 공부하고 10번도 여러분 공부했기 때문에 따로 할 필요는 없어. 응? 이거 4대강 사업 설명하지 않았어? 하자 예산 편성에 하자가 있다. 그래서 어떤 처분에 곧바로 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응? 그 예산을 집행하는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예산 편성에 절차 하자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낙동강 살리기 사업, 한강 살리기 사업 이런 각각의 4대강 사업 처분에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응? 예산 편성과 예산을 바탕으로 해서 행해지는 법집행위인 처분에 하고는 별개로 봐야 된다. 응? 이런 전제. 자, 마지막 논점. 절차상 하자 있는 행위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판례 읽어보니까 어떻게 돼? 절차를 안 지키고 행한 처분들 다 뭐로 보고 있어요? 대부분 취소 사유로 보죠. 물론 아까 환경영향평가를 전혀 안 거쳤다든지 그지? 이런 경우는 무효로 본 사례도 있긴 있어. 그래서 결론은 판례는 무효로 본 사례도 있지만 대부분은 절차 안 지킨 행위를 취소 사유로 본다. 응?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다시 또 판례 쭉 들어왔어. 1번 다시 써놨지? 환경영향평가 안 거친 거 물어본다고. 이건 무효로 봤어. 응? 환경영향평가를 전혀 안 거친 거. 그 다음에 5번 아까 했지? 침해적 처분할 때 예외에 해당하지도 않는데 청문 절차 빠뜨리고 한 거는 위법이며 취소를 면한 취소 사유로 보잖아. 절차 안 거친 거 대부분 다 5번, 6번 다 취소 사유로 봅니다. 응? 그렇죠?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 한번 보되 불궁불씨 친거로 좀 보되 절차 안 거치고 하면 무효로 본 사례도 있으나 대부분은 취소 사유로 본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자 9번 공부하세요. 9번도 아까 언급은 했어. 자 공무원이 위반 현장에 나갔어. 응? 그렇지? 국민이 뭘 위반한 현장에 나가서 현장 조사하는 과정에서 무단으로 이게 주거용 건물이라고 지어놓고는 상가를 하고 있어. 이러면 무단으로 용도 변경한 거지. 이런 식으로 무단으로 용도 변경된 건물에 대해서 건물주에게 이거 시정명령 내려질 겁니다. 응? 그리고 이거 안 따르면 또 이행 강제금이라는 게 부과될 거라는 걸 공무원이 설명을 했어. 건물주에게. 응? 설명하고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바로 나왔대? 그 현장 조사 다음날 시정명령을 내렸대. 응? 뭐 없이 사전 통지도 안 하고 의견 제출 기회도 안 주고, 그지? 근데 또 읽어보면 셋째 그때 현장 조사할 당시에 위반한 경위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부여되었다 하더라도 또 현장 조사에서 상대방이 위반 사실을 시인했거나 위반한 경위를 진술했다 하더라도 그런 사정은 하고 별개로 공무원은 현장 조사 마치고 와서 뭐 해야 돼? 시정명령 내보내기 전에 사전 통지하고 정식으로 의견 청취하는 절차를 거쳤어야지. 그런 걸 안 채 현장 조사했을 때 이렇게 상대방이 다 진술했다. 응? 이런 이유로 그런 절차를 안 거치고 시정명령한 건 뭐래? 위법. 응? 자, 3번 큰 내려가면 여러분 절차에 흠이 있으면 취소사유인 흠이 있으면 어떻게 될 수 있어? 빨리 빠뜨린 절차를 이행하면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 이거 하자 치유해서 공부한 거야. 그지? 언제까지? 시한은 언제까지야? 동그라미 2번. 상대방이 위법이다 하면서 행정심판 소송, 행정쟁송 제기하기 전까지. 이게 배웠잖아. 행정쟁송 제기되기 전까지 행정에 빠뜨린 절차를 빨리 이행하면 원래 절차 안 지켜서 한 위법한 처분이 처음부터 적법한 처분으로 인정된다. 응? 자, 그래서 오른쪽에 판례 이것도 다 공부했잖아. 1번 청문 절차. 응? 1번도 이미 공부한 사례야. 다 설명했어. 청문서 10일 전까지 보내줘야 되는데 청문 통지서, 그지? 5일 전에 보냈다는 일이 이렇게 다소 어겼다면 일단 절차상 위법이 있는데 상대방이 이의 제기 안 하고 청문하기로 한 날짜에 출석을 해서 충분히 변명 기회를 부여받았다면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한 취지는 목적은 달성됐다고 봐야 될 것이므로 그 정도의 흠은 치유되었다고 본다. 응? 1번 엄청 잘 나오는 거야 시험에. 응? 근데 여기 파트가 아니라 하자 치유 파트에도 써놨어. 1권에서. 그거 다시 반복해서 써놓은 거야. 2번. 자, 면허를 취소시키는 조치를 할 때는 셋째 줄. 왜 면허 취소시키는지 위반 사실. 그리고 법적 근거. 이거 다 기재해야 되는데, 이유 제시해야 되는데, 빠뜨린 하자나 있으면 넷째 줄. 상대방이 면허 취소받을 당시 자기가 왜 면허 취소받는지 알고 있었다든지, 그 알게 되었다. 그 알고 있었다 그래서 치유되는 거 아니에요. 응? 치유 사유 아니죠? 응? 행정청이 어떻게 돼? 이거 빠뜨리고 했다면 빨리 빠뜨린 거 다시 보내주거나 했으면 치유될 수 있는데, 행정기관은 빠뜨리고 해놓고 가만히 있었잖아. 아무 조치도 안 하고. 그냥 상대방이 어떻게 알게 된 것 뿐이야. 알고 있었다든지. 그치? 그런 이유만으로 이 빠뜨리고 행한 위법한 처분이 치유될 수는 없다. 응? 또 2번도 세금 고지서에는 필수적으로 기재한 사항인데 그게 누락됐다. 그치? 빨리 누락된 걸 보내주든가 했으면 치유가 되는데, 그냥 상대방이 알아서 그냥 세금을 냈대. 자진 납부했다 그래서 치유로 인정될 수 없다. 그래서 상대방이 알고 있었거나 뭐, 또는 여기는 안 나왔지만 그냥 자진 납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치유될 수가 없다. 이런 얘기고, 3번은 치유가 인정된 사례야. 치유가 인정된 사례인데 이거는 어떻게 돼? 세금 고지서 보낼 때는 기재사항 빠뜨렸대. 근데 고지서 보내기 전에 예고 통지서를 보냈다 그러지? 먼저 예고 통지서에는 다 기재사항이 다 들어있어서 상대방이 무슨 근거로 어떤 이유로 또 어떻게 계산해서 나한테 이런 세금이 부과되는 걸 다 알 수 있도록 돼 있었다면 상대방이 승복할지 불복할지 결정하는데 지장을 전혀 안 줄 정도가 됐다면 최종 고지서에는 뭐 빼먹었어도 그거는 치유됐다고 본다. 그지? 그 앞에 걸로 다 알 수 있게끔 통지 됐으니까. 그지? 그래서 결국은 이유 제시하도록 하는 건 상대방을 설득하고 납득하고 상대방이 불복할 경우에는 쟁송을 제기하는데 이제 편의를 주기 위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지장을 줄 정도가 아니게 됐다면 치유를 인정하는 거죠. 응? 자, 마지막 논점 4번. 절차자와 취소 판결의 기속력.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단어가 취소 판결의 기속력. 기속력은 자, 법원이 이런 거지. 법원이 자, 이런 판결을 내렸다고 치자. 국민이 시장한테 허가 신청을 했어. 허가 신청. 그랬더니 시장이 어떻게 했어? 시장이 거부 처분을 내렸어. 그래서 상대방이 거부한 것은 위법이다 해가지고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어, 법원에. 응? 그랬더니 여기서 판결이 나서 뭐라고 판결을 하면 시장이 거부한 건 위법 맞다 해가지고 취소한다 판결을 내. 취소 판결을 내렸어. 그럼 취소 판결 내리면 어떻게 될까? 시장이 거부한 처분은 없던 일이 됩니다. 처음부터 없던 일이 되고, 시장은 허가 신청 원래 들어왔던 거에서 판결에 따라 다시 해야 돼요. 다시 결정을 해야 돼요. 응? 그걸 재처분해야 된다 그래. 그런데 무슨 이유로, 그러니까 일단 기속력이라는 게 뭐냐면 판결이 나오면 시장, 행정청은 판결에 따라야 됩니다. 판결에 따르도록 하는 게 기속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판결한 취지가 뭐냐? 뭐라고 판결했냐? 거부를 할 때 뭐 지켜야 되는 절차가 있는데 절차를 안 지켰다. 절차 하자가 있다. 이유로 취소를 했다고 쳐봐. 그럼 뭐야 이게? 거부한 게 내용이 위법은 거부한 거 자체가 내용적으로 위법이란 말은 아니고, 거부 처분할 때 지켜야 될 절차를 안 지키고 거부했기 때문에 위법이다라는 판결이잖아. 그러면 시장은 어떻게 하면 돼? 절차를 다시 지켜서 다시 거부해도 됩니다. 판결은 절차 안 지켜서 위법이라는 거였어. 그럼 절차를 다시 지키면 판결대로 한 거야. 절차를 지켜서 다시 거부 처분을 내리면 판결대로 한 게 돼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와 이거 비교를 해보자. 절차를 안 지켜서 위법이 아니라 얘는 허가 요건을 다 구비했으니까 허가를 내주는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거부한 건 위법이다.
이거는 무슨 뜻이야? 내용 거부한 게 자체가 내용적으로 위법이란 말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돼? 행정기관은 똑같은 이유로 똑같은 거부를 다시 할 수 없어요. 응? 그런 차이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취소한 판결의 취지가 절차를 안 지켰다는 이유로 취소 판결한 건지, 내용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취소 판결한 거지, 거기에 따라 행정청이 다시 할 수 있는 조치가 달라질 수 있어요. 절차를 안 지켰다 그러면 절차를 제대로 지키고 보완해서 전과 똑같은 거부 처분을 다시 해도 판결에 따른 거가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들 읽고 밑에 판례 알아보기 읽어봐. 자, 첫째 줄에 뭐라고 써요? 법원이 취소 판결을 내렸는데 뭐 때문에 위법이라고 취소 판결을 내렸대? 첫째 줄에 절차를 안 지켰다, 형식을 제대로 못 갖췄다, 그치? 절차 또는 형식에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법원이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는 거야. 그럼 뭐야? 내용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응? 절차나 형식에 위법이 있다는 것 뿐이니까 행정청은 어떻게 하면 돼? 절차 형식을 보완해서 전과 똑같은 내용의 처분을 다시 해도 판결에 어긋난 게 아니다, 이 뜻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됐어요. 그 밑에 절차자와 국가배상 책임은 굳이 볼 필요 없습니다. 응? 이렇게 정리. 그러면 또 시간. 네, 그러면 잠깐 화장실